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방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낮은 출산율을 거론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하위 5개 지역은 대도시, 출산율 높은 5개 지방이 오히려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방에서 아기를 낳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사회적 감소가 지방을 사라지게 하는 더 심각한 원인입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서울로 끌어들이는 부심력이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원심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간다. 지방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도시로만 향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제구는 면적의 90% 이상이 산림입니다.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전봉산을 찾았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 산이 아이들에겐 동네 뒷산입니다. 이번엔 뭘 발견한 걸까요? 물까마귀 있어요. 물까마귀. 곳곳에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전봉산은 훌륭한 자연학습 공간이죠. 야생동물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수업. 이건 멧돼지가 와서 이렇게 흙을 파헤쳐가지고 흙 속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곰뱅이 먹을 흔적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이들은 생생한 체험을 통해 인제의 생태에 대해 공부하며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갑니다. 여기 묻어 있는 거. 난 똥인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똥인 줄 알았어. 중간으로 보면은 초록색. 이렇게 인제 곳곳을 조사한 후 다 함께 마을 생태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진동 분교는 학생이 2명밖에 남지 않아 폐교될 뻔했는데요. 7명의 아이들이 전학 오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매미. 어이. 나무 미안해 매미야. 쉬는 시간 옹기종기 모여서 노는 아이들. 아이 분리됐네. 어차피 분리될 거야. 달팽이랑 매미 묻어줬어요. 여기 한 마리 매미가 죽어 있었고 띄었지만 그 달팽이가 있었는데 누나가 밟아가지고. 왜 묻어준 거야? 저가 밟아서 죽였는데 안 묻어주면 너무 미안하니까요. 3명이 다 여기 인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야? 아니요, 다 생태 유학으로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 천안이요. 천안? 얘는 구리요. 저는 구리시요. 서울 옆에 있는. 저는 과천이요. 저는 올해 왔고 얘네는 작년에 왔어요. 여기 오니까는 되게 공기도 맑고 빌딩이 많이 없어가지고 탁 트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에 그 생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 사러 가는 건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100배 1000배는 더 좋아요. 가축집이 좋아요. 가축집. 100배 1000배가 좋아?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인제에서 함께 공부하게 된 건 산골 생태 유학 덕분입니다.
인제군 산골 생태 유학은 인제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받으며 산골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작은 학교 3곳에 31명의 학생들이 유학 중입니다. 지역이 작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가 되고 또 약간 지역에 약간 고령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약간 늦춰보자 아니면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강원도 지역 규정 발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인제 산골 생태 유학을 지금 운영을 했고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아이고 잘 가. 6개월 단위로 유학생을 모집하는데 기존 유학생들이 모두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생태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교 가까이에 숙소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보호자가 함께 와서 생활합니다. 잘 놀고 왔어? 네.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응. 이제 자전거 타러 가는 거야? 그래 알았어. 놀고 계십니다. 헬멧 쓰고 가고 안 다치게 조심하고. 네. 집에 가방만 내려놓고 놀러 나가기 바쁜 경진이. 이곳에서 장래 희망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야생동물 학자라고 자기 꿈 그리기인데요. 야생동물 학자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경진이네는 왜 산골 유학을 택했을까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뺑뺑이 하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쓰러져 자고 이런 삶이 좀 저는 덜 건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 자연이랑 좀 어우러지면서 곁을 내주는 그런 삶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시골을 경험하고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수구 냄새를 맡는?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꼽아봐라. 그러면 여기 인제 산골에 와서 눈밭에서 뒹구르고 뭐 야생동물을 만나고 밤에 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진이에게는 제2의 고향이 아니고 제1의 고향이 이곳 진동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점프했어? 엄마와 아이들 모두 도시에서 나고 자란 겸인의 가족도 인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편의시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불편함에도 2년째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올 겨울 여길 떠나야 합니다. 작년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 근방으로 직장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직장 구하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아쉽게 저희 도시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 남편의 직장만 해결되면 남습니다. 네. 휴전선과 접해 있는 인제는 교통도 불편하고 발전도 더뎌서 청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과거 8만 명이던 인구는 3만 명까지 감소해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취업할 때가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 자꾸 나가고 나이 많은 사람만 이제 이런데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적막하던 산골 마을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희망이 생겼고 아이들은 평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좋았던 마을, 자연이 풍부했던 마을. 여기를 떠올리면 되게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안식처 같은 장소가 됐으면 해요. 삶에서 좀 힘들었을 때 기억나는 곳, 힘들 때 여행하고 싶은 곳,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삶의 거처를 정할 때도 만약에 시골로 택한다면 인제 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인제를 다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보다 지방의 매력을 살리는 쪽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보조금 방식으로 주로 해서 자기네 지역에 가급적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정주 인구는 불가피하게 감소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당장 정주 인구가 되진 못하지만 나중에 도시로 돌아갔다가 또 일상생활 하다가 은퇴를 하든지 40대 이후에 지역에서 뭔가 생활하고 싶다 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가 살았던 지자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제군 산골 생태 유학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2023년도에 이 지원 예산이 일몰이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그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고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2025년까지는 산골 생태 유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2025년이 되면 또 다른 정부의 지원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예산 방법을 찾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의 불편을 매력으로 바꾼 인제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의성은 지방 소멸 위험도 1위였습니다. 20년간 7만여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2000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출생자와 사망자의 대비 비율이 출생 1명 할 때 사망자가 2명이었습니다. 2.03명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이 되면은 1명 출생할 때 3.0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명 태어나고 2명 돌아가셨는데 20년 사이에 1명 태어나고 4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의성에서는 또 하나의 청년복합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인데요. 공유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공유 주방과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개인 숙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의성군이 제공한 것인데요. 이런 곳이 의성에 12개나 생겼습니다. 사라지는 이유가 젊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젊은 사람을 많이 지역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일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살 집도,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학교도 또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살려면 이제 즐길 문화, 예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살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는 사업,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되는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적 혹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의성군은 대단히 사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업은 물론 출산, 보육, 의료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의성에 자리 잡은 청년 창업가 이서연 씨.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시흥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의성으로 내려왔는데요. 비건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오늘 단체 주문도 있어요. 저희 단체 주문 맛집이거든요. 재료로 마늘이나 양파 같은 의성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 건강빵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광명 출신이고
계속 경기도 광명에서 계속 주거를 해왔어요. 아시는 분이 의성군에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로 해서 내려와봐라 해서 추천해 주셨고요. 창업비 지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았고요. 주거 지원까지 받아서 마음 편하게 제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원 덕분에 재료도 풍족하게 쓰고 신제품을 개발할 여유도 생겨 도시에서보다 더 경쟁력 있는 빵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어머니가 와서 돕고 있는데요. 남은 가족들까지 다 이사 올 계획입니다. 아마 여기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다 내려올 것 같고 지금 3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일도 다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엄마가 저 혼자 있기 불안하다고 내려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할아버지 평생 꿈이 농사지우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냥 할아버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땅이라도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은 꽃을 테마로 한 카페입니다. 아침부터 단체 주문 들어온 디저트를 만드느라 분주한 양진영 씨. 의성에 정착한 지 어느덧 6년째입니다. 서울에서 뭐 꽃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림을 배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펼쳐보니까 더 기회도 많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지금도 저의 색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성에 와서 사업비도 지원받고 카페뿐만 아니라 꽃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영 씨지만 지방에 내려오는 일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다 반대했던 것 같아요. 90%가 아니라 100% 반대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용기를 먹고 내려왔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좀 내려온 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시작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총 1,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그 성과로 154명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100명으로 치면은 100명 들어오는데 1,300억 들었다. 한 사람한테 13억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청년. 안개주민 전체가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오는 청년을 유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럼으로써 나가는 사람을 막는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봐야 된다. 김은선 씨는 의성이 고향입니다. 도시로 나가 살다가 결혼 후 2아이를 낳고는 의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농사를 돕기만 하다가 군의 지원으로 작년부터 딸기 농장으로 독립했습니다. 군에서 보조가 지금 한 2억 정도 받았고요. 거기서 또 이제 융자, 1%짜리 융자가 또 2억 나오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교육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숨기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1년 동안 교육 과정에서 언제쯤 정식을 하고 이제 어떻게 잎을 정리를 하고 하는 거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지자체가 좋아요. 많이 가르쳐 줘요. 그간 농사가 힘들어 고민이 많았지만 군의 지원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가수가 기후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이제 병해충도 많고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해서 수확량도 많이 줄었고 해가지고 나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덤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군에서 보조가 그렇게 4억이라는 금액이 안 나왔으면은 이런 온실을 할 생각은 아예 애초부터 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바깥에 스마트팜으로 지은 은선 씨의 딸기 농장은 기존 농사보다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역함이라고 하면은 이제 농사를 자동으로 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온실내 환경 관리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너무 덥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제 창이 열린다든지, 이제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미스트를 틀어서 이제 습도를 올려준다든지. 저희는 이제 딸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많이 줄죠, 노동력이. 은선 씨는 수익이 좋은 이 농장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나중 되면 노후에는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라도 하나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해주니까 그만큼 밀어줄 때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이 컸지만 올해 말이면 지원이 모두 종료됩니다. 정책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원이 종료되면은 시설만 남아요. 그럼 지방정부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저희들 원래 이해지원 기준으로 8,610억 원인데 군세 순수 자체 재원은 저희들이 한 67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기준 인건비 총회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는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이 있는데요. 자체 재원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 중 일부를 각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에 특별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 사용 목적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죠.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총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의 수입으로 구성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립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그에 기반해서 외부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 수도권 혹은 많이 큰 대도시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좋은 편인데 그 외 지역은 미흡하거나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의성 역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럽게 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2022년도 대비 한 1,100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방교부세가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어떤 중앙부처에서 또 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국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세입이 되어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한국과 일본의 조세 전문가들이 만났습니다. 지방의 자립을 위해 지방 재정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자주 재원을 확충을 해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지역에서 필요한 특히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지역의 고령화 문제 또 지역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세수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재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늘리고 중앙 정부의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人口が減少していく局面になった時に同じように地方に金を配ってみんなでこういう事業を同じことをやろうよとやってもですね、 効果はないんですね。やっぱり自分たちで自分たちごととして
受け止めて、そして対策を考える、それを国が支援する。だって地域によって全部違うんですから、課題は。それから地域によって人の気持ちも違います。置かれている状況も違います。ですからあんまり使い道をギリギリやったような補助金はうまく合わないんですね。ある程度弾力があるところ。 우리처럼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니세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눈이 녹고 나면 한산한 시골 마을이 됩니다. 일본의 다른 지방들처럼 니세코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그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ニセコ町まちづくり基本条例っていうのを作ったんですよね。つまりそれは自治体の憲法です。それはどうやって自分たちのまちづくりするかということを規定して、そういったものに基づいて今まちづくりを進めてます。 니세코 지역 활성화 기본조례의 핵심은 지역 활성화 사업의 행정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役場に権限を集めるんでなくて、逆に役場の権限を縮小すると、小さくして政府機能だけに特化した方がずっと町にとってはコスト面も将来の町づくりにとってもプラス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で行政の権限を民間に開放する作業をやってて、その中に株式会社がいくつかある。 한 량짜리 기차도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작은 마을. 니세코역 한켠에 니세코의 관광 정책을 책임지는 관광협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冬はプロモーションはほとんどしないですね。やっぱりグリーンシーズンですね。4月から11月までの期間をどれくらい来てもらえるか、雪じゃないニセコを好きになってもらえるかっていうのがとても重要なミッションになってます。 니세코 관광협회는 일본 최초로 주식회사로 전환됐습니다. 관리자와 직원 모두 민간인이며 임금과 운영비는 모두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합니다. 행정기관은 주식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0年前に株式会社化しました。それまでは小さな観光協会で役場に事務所を置いてやってたんですね。で、役場中心の観光協会ではなくて、もっと観光をしっかり戦略的に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町が行政が 50% 出資をして、あと住民一人一人がですね1株ずつ買って、だいたい200人ぐらいの方に株主になっていただいて株式会社を作っ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 큰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니세코 뷰 플라자는 관광협회가 관리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농민들이 농가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주변의 농민들이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옵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납품할 수 없는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판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점점 인기가 많아지자 지금의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 だいたいミニトマトは全部もう足りないぐらい売り切れて、北からも今日は多分売り切れとも思います。でまだこれからあと2回ぐらいこのぐらいの量が持ってくる。 현재 60명 넘는 농민이 참여하는데요. 정해진 매대에 사진과 홍보 문구를 내겁니다.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이 높습니다.
니세코 주민이 니세코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호박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 정도니 정말 싸죠? この値段は誰が決めるんですか？私。自分で？うん。そう。好きにつけていいよって息子たちが言うんで、リーズナブルなお値段。お客さんが喜ぶお値段。 수확량이 많은 작물은 싼 가격으로 손님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利益考えてない。いや、他のものが売れれば、これでね、お客さん呼んで、他のものが売れればそれで OK。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기존의 관광은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 직판장은 관광이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農産物はどうですか？安いですよ。美味しいし。九州からお友達が来て、どうしてもここに行きたいっていう人がいて、今買い物してると思います。札幌から2時間かけて来ました。なんか違うんですか？じゃがいもと。違います。もう全然違う。美味しさが違う。 이젠 이곳이 니세코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1500名ぐらいはいらしてますね。すごい時で本当2000名近くレジを通った日もありました。3億円は年間で売り上げ立ってますね。 겨울이 아니어도 관광객이 오고 관광업이 아니어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된 니세코. 덕분에 니세코에서 일하려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株式会社なんですけど、稼ぐことは2番目なんですよね。一番はやっぱりニセコ町が活性化することで、観光客にたくさん来てもらうのではなくて、ニセコ町でこう幸せになるような観光客を増や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こうニセコ町いいところだよね、住んでみたいよね、ここで仕事できるといいよねみたいないろんな方が関心を持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のが大き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니세코역 근처에 있는 온천도 유명합니다. 활화산이 근처에 있어서 온천수가 풍부하고 수질도 좋아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니세코 지방정부가 지었지만 여기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株5万円ですね。で、全体的に今は1100万の出資で始まってます。で、ちなみに私も株主ですね。 온천은 관광객의 입장료 수익으로 운영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도 제공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는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本来でしたら少なくてもいいからもう株主に対して配当金というのはその株数によって配布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当館の回数券12回ついてるやつなんですね。でそれを1株にあたり1冊お渡ししてるっていう、それでなんとか勘弁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그동안 손님이 많이 늘고 영업 이익도 발생했지만 주민들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何株ぐらい持っていらっしゃるか。5株ぐらい。やっぱりこういう施設が好きだから、協力しようかなと思って。要するに配当金もらうよりもやっぱりキラヌイが発展し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지만 재원이 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日本は人口減少社会に入っているので、一般的にはやっぱり地方の財源って減っていく一方なんですよね。自分たちの税収だけで賄うっていうのは今現実的には日本では例えば原子力発電所を誘致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でない限りはまず難しいですよね。私たちも私たちの町の自立するためのねお金税収含めて
集め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この11月から宿泊税という新たな税金も町独自で課すことになっています。 숙박세는 니세코에 묵는 사람들이 숙박요금의 2%를 내는 세금인데요. 연간 우리 돈 20억 원 정도의 니세코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니세코의 열악한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순환버스 증설에 이 숙박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地方自治体にもう少し財源欲しいけど来てないっていうのが実態です。相変わらず国はやっぱり配分したいんですよね。国がやっぱり権限を失いたくないので、地方に財源移管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実はしてないです、日本は。で、地方分権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国が強大な財源を持つんではなくて、財源を地方に移管して、で意思決定を全ての基本的な意思決定を地方に任せると、地方が権限を持つようなやっぱり大胆な地方分権必要だ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 신안의 작은 섬 소학도에 사는 청년 김현우 씨. 중학교 입학으로 소학도를 떠났다가 대학 졸업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김 양식이를 돕고 있는 현우 씨가 바다에 나와 종자 붙여놓은 것이 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현우 씨는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 작은 섬 안에, 그리고 이 넓은 바다 안에. 현우 씨는 이 섬의 마지막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혼자 섬에 남아 학교를 다녔는데요. 수업이 끝나도 곧바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밀물때면 바닷물에 통학길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루 2번 열리는 바닷길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현우 씨를 불편하게 했던 바닷길은 이제 관광객을 불러오는 섬의 매력 요소가 됐습니다. 기점 소학도의 섬들은 바닷물이 들고 날 때 사라졌다 나타나는 노두길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살려 5개 섬들을 이은 12사도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군과 섬 사람들이 함께 만든 이 길은 기적의 순례길로 불리며 유명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순례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배 시간을 기다리며 쉬어갈 수 있도록 현우 씨네 가족이 만든 공간입니다. 12사도 순례길이 없었으면 카페가 없었을 거예요. 12사도 순례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웬만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를 시작하게 됐고. 식당이 없는 작은 섬이라 허기를 달랠 수 있게 라면과 부침개도 파는데요. 현우 씨네가 양식한 곱창김을 냉동해 두었다가 재료로 씁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라면이고 부침개지만 직접 키운 김을 쓴다는 자부심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내놓습니다.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메뉴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자유롭게 낸 돈은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그런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로 가자. 우리도 가격을 정하지 말고 내고 싶은 만큼, 그리고 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내고 가시게끔 기부로 운영을 해보자 하고 무작정 기부를 받아서 좋은 데 써보자. 카페 운영비는 현우 씨네 가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낸 전액이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오기 전에 저도 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당신 현금 챙겼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봐야지 돼.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또 젊은 친구가 와서 엄마 아버지 일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현우 씨. 그의 노력에 많은 방문객들이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소학도와 이어진 이웃섬 병풍도는 맨드라미 정원으로 유명한데요. 지역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만든 맨드라미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60대, 70대, 80대까지 할머니들이 허리가 다 구부러진 상태로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풀을 뽑아가지고 그 거의 마을 주민들, 병풍도 사는 마을 주민들의 80% 이상이 다 참여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맨드라미 정원의 입구에 가서 그 돌판에 보시면 그 주민들의 이름이 한자 한자 다 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섬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한 거라서 이건 기적이 돼서 주민들의 이름이 한자 한자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은 섬마다 특색을 달리한 정원을 꾸몄는데요. 군의 지원으로 주민들은 섬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들을 다 밖에서 사갖고 왔는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키우게 해가지고 이걸 바로 갖다 심으면 주민들의 소득도 생기고 나무도 훨씬 더 고사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활력과 매력을 느낀 청년들도 신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용꽃과 꽃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꽃과 관련이 있는 지하철을 찾게 됐고 그중에 이제 신안군이 요새 그 섬별로 꽃 축제나 이런 꽃과 컬러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안군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박영환 씨는 신안군의 청년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바나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처럼 임대한 농장에서 경영과 실습을 경험한 청년 농부들은 앞으로 독립했을 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사일을 익힌 영환 씨는 좀 더 과감한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보통 관광을 가시면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제 먹을거리를 보통 많이 사서 가시잖아요. 근데 신안에 좋은 1차 농산물이 정말 많은데 2차 가공품은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의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2차 가공품, 디저트, 관광 기념품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 식용꽃 농사도 도전하려는 영환 씨. 매력을 찾은 신안은 꿈을 이루려는 청년 농부의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역 재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신안군 역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펼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2024년도 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이 한 6,7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 재정 자립도는 한 7.8% 되는데요. 국가 재원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군비로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투입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했습니다. 여의도보다 훨씬 큰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신안군은 2018년 국내 최초로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 공유제인데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도 환원되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인구 유입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40살 미만은 들어오시면은 들어온 날부터 드리고 적용을 해드리고 40살에서 50살 이렇게 하면은 1년 50%, 2년 있다가 100% 이렇게 이제 그 우그로는 이제 이렇게 2년 있어야 이제 드리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합니다. 햇빛연금은 국비나 지방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요.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역 주민한테 환원한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신안군에서는 5개 지역에 이제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180억 정도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줬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5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의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유통 소비 구조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애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 달에 한 230, 40 되거든요. 우리 신안군 주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 보면은 주머니에 항시 그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항시 주머니에 그 햇빛연금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다 풀리잖아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에 이어 풍력 발전을 통한 바람 연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흔하게 느꼈던 햇빛과 바람이 신안군을 살고 싶은 지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섬에 어디서 계시든지 간에 섬에서 살기 좋은 섬, 정말 섬에서 살면서도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민이 합심해서 섬이 진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으로 거듭날 수 있게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전의 장애물로만 여겼던 것들이 지방의 매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력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머물게 하죠. 대도시로만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리려면 그 방법은 저마다 달라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뒷받침으로 지방 주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 지방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뭔가 개성을 찾는 것, 그것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에 기반한 개성을 찾아야지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걸 차용한 개성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더 자율권을 주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독려해가지고 최소한의 안정장치 정도는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끌어서 원동력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